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네, 이번에는 성희롱 발생 시 예방 및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를 목격한 목격자들, 그리고 행위를 한 행위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관리자들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어떤 식으로 우리는 대응을 해야 하는가. 솔직히 직장 내 성희롱 발생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힘든 거는 피해자죠. 하지만 또 피해자만 힘든 건 아니고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을 하면은 사업주도 힘들고요. 주변에서 지켜보는 근로자들도 힘들고요. 뒤숭숭하고. 그리고 관리자도 힘들고요. 그리고 행위자는 당연히 이제는 힘들겠죠. 그렇다면은 이때 서로가 직장 내 성희롱이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피해자가 2차 가해가 진행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성희롱 피해가 또 다른 직원에게 번지지 않도록 우리는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성희롱 발생했을 때 목격자 및 주변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은 소문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 2차 소문을 만들 때는 2차 가해로 별도로 처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든지 관련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잘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목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전해 들었다면은 우선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직장 내 성희롱은 신고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사도 그러니까 누구나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 조사도 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는 피해자의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명확한 피해자가 있어야 돼요. 그 피해자의 신고가 직접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약간은 다릅니다. 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목격자와 주변인의 올바른 대응.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밀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피해자 행동,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술을 마시더라고. 약간 말하는데 약간 꼬리를 씌는 그런 게 있잖아. 그렇더라고. 피해자 행동을 비난하는 거 금지입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해서 저 가장이 한 집안의 가정을 저렇게 이제 풍비박산 만들어도 돼 하면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언행 금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해자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눈물만 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억울해서 화만 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직장 내 성희롱은 남자, 여자 구분 없습니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성희롱을 당하면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십시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거부 의사 표현하는 거 쉽지는 않다고요. 그렇다면 바디 랭귀지라도 눈빛으로라도 제스처로라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희롱을 발생을 했을 때 그거에서 감정에 푹 빠져서 제대로 이제는 증언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언을 하셔야 됩니다. 예, 피해자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그것에 대해서 사실조사가 이제는 명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을 발생을 했을 때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발생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성희롱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메모하는 것도 좋고요. 녹음하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그 자리에 박차고 나오시고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면은 내가 더 성희롱 당한 일도 좀 줄어드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빨리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우리 현장에서 발생을 했다. 그렇다면 관리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사과하자. 이런 식으로 종용을 하기보다도
즉시 본사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은 우선 대략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성희롱은요, 즉각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따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즉, 조사할 때도 따로따로 마주치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조사뿐만 아니고 업무를 할 때 마주치지 않도록 업무 공간, 동선 이런 부분에 대해 최대한 분리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쉽지는 않아도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피해자 행동 비난하는 거 금지입니다. 가해자 두둔하는 언행 금지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올바른 대응, 행위자입니다. 행위자, 뭐 두말할 필요 없겠죠. 하지만 우선은 행위자는 그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억울하게 행위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내가 억울하게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경우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낼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위자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 증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우선은 행위자는요, 신고인 우려와 신고 내용을 진지하게 경청을 하고요. 오해가 살 부분이 있었다면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거는 피해자예요. 그래서 피해자 말을 잘 듣고요. 그리고 아니 나는 성희롱을 하지 않았는데 어쩜 그런 소문을 낼 수 있어 하면서 2차 가해 행위를 하는 거 역시 이거는 또 다른 별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조사에 진지하게 참여해서 아닌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성희롱을 했다면은 수긍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으셔야죠. 그만큼 저희가 금지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분리 조치해 주시고 비밀 유지 금지해 주시고 이런 부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직장 내 성희롱 발생했을 때 이렇게 각자 역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업장에 이런 일이 있어서 왜 이것을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이렇게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도 발생을 해요. 그것은 바로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은 피해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요?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거 어떤 부분이 맞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도 일말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원인은 행위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이다. 그래서 피해 원인은 행위자다. 어떤 게 맞을까요? 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원인은 행위자의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피해자의 원인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피해자가 너무 예민해서 그냥 서로 이해하면서 넘어가거나 사과받으면 끝날 걸 문제를 들쑤신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직장 내 성희롱 법률로 금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 내려야죠. 이게 맞을까요? 그렇죠. 피해자가 예민한 게 아니고요. 자기의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해야 됩니다. 성적인 언동, 행위, 접촉 민감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금지하고 있는 불법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즉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 전환. 행위자도 잘못이 있으나 징계 처분 가혹하다. 퇴사 처분 가혹하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법률과 조직 규범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는 행위자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 그 징계의 수위는 정당하다. 어떤 게 맞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금지한 것은 처벌을 받잖아요. 담대하게 자기 문제가 발생을 된 것은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그만하면 됐지. 행위자를 그만 용서해라. 라고 주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안정적인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맞을까요? 아니죠.
용서는요,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제3자가 간섭할 문제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이 부분 우리 인식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퀴즈로 우리 피해자에 대한 바른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많이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및 상담 절차도 알려주시죠. 우리 서비스 월드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그 절차도 있고요. 상담 프로세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서비스 월드에는 직장 내 성희롱 대응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을 하면은 끙끙 앓지 마시고요. 누구든지 신고는 가능합니다. 신고해 주세요. 각 사업소의 상사나 현장 대리인 혹은 고충 처리 상담사에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그렇지 않으면은 저 본사 고충 상담사인 저에게 이경미 차장에게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및 상담 절차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성희롱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바로 어떤 사건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이를 접수를 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징계 심의를 내리게 됩니다. 심의를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거나 종결 절차를 내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 다른 게 있다면요. 바로 이 조정입니다. 조정이란 뭐냐면은 바로 합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담하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성희롱이 맞네 아니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심의를 통해서 징계를 내리는데 이때 볼게요. 이 조정, 즉, 그 행위 정도가 강하지 않다. 혹은 피해자 중심이에요. 피해자가 저도 그 사람이 뭐 사과를 한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여기에서 합의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또 본사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조정 과정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진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징계, 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접수했을 때부터 피해자가 솔직히 이거 저도 이제 굉장히 불쾌하긴 하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피해자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조사 간단하게 하고 그냥 조용하게 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뭐 사과를 받고 싶어 한다면은 조정 단계로 가서 이렇게 조정 조치 종결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요. 그렇다고 해도 징계는 내리기는 해야 돼요. 누가? 회사가 내려야 됩니다. 징계를 내리는 데 있어가지고 합의를 한다고 해도 가벼운 경우에는 징계를 안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징계를 내리고 징계를 내릴 때에도 이제 피해자가 어떤 이 정도의 징계를 내리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회사는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럴 때 이제 피해자가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더 강한 징계를 원해요. 피해자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근데 회사에도 징계 조치 기준이 있어요. 그 조치 기준에 따라서 징계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가 저는 싫어요. 더 강하게 내려줘요 라고 한다고 해서 더 강하게까지 이렇게 내릴 수는 없어요. 기준에 의해서 회사도 기준에 의해서 징계를 내리는 거니까 대신 그 관련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징계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회사는 관련 자료 기준을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요. 우선 인지를 했으면 상담을 하고 상담할 때는 비밀 누설 금지를 해야 됩니다. 비밀 보호 서약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 받을 때는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접수를 받겠습니다. 작성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서류 접수를 받아야 되고요.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1차적인 해결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분리조치만 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과만 원합니다. 혹은 너무 힘들어서 이거 조사를 해주십시오. 그동안 저는 쉬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 피해자 요구에 따라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절차에 맞게 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당사자, 그 다음에 목격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요. 비밀주의 서약서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정 절차 말씀드렸죠. 이제는 합의, 예. 하지만 피해자 요구 확인 및 가해자 수용 의사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나에 대해서 피해 보상 1억을 요구해요. 근데 가해자가 또 이거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도 피해자가 사과를 원해요. 이러는데 가해자, 행위자죠. 행위자가 무슨 사과요? 난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나갈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중심으로 우선 의견을 듣고 이제 그것을 가해자한테 전달을 해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절차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징계죠. 그리고 조치 및 종결로 마무리가 됩니다. 조치 및 종결이라는 것은 이런 걸 다 끝낸 후에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 2차 가해를 금지하는 것을 또 강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을 했을 때 현장에서는 그리고 고충 처리위원은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좀 독립된 분리된 공간을 마련을 해서 비밀 유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피해자와 행위자 각각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 분위기를 형성해야 됩니다. 신뢰 분위기는 어떻게 형성을 하느냐? 첫 번째, 피해자가 여성의 경우는 여성 상담사가 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피해자가 남자라면 남자 상담사가 동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밀주의 유지가 됩니다. 라고 언급도 하고 비밀주의 서약서도 상담하는 사람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 동의 없이 행위자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신고하거나 상담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은 이 상담 절차 그리고 신고부터 마무리까지 어떤 식으로 우리 회사는 절차가 밟아지는지도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제 신뢰가 형성이 되겠죠. 그게 바로 다음 상담의 전체적인 흐름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대화를 하면서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성희롱했는지에 대해서 육하원 측의 의견에서 사실 확인을 하고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말이 두서가 없는 경우 이제는 대화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는 면담은 5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은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다음으로 다시 면담 일자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면담을 하는 내담자는 자신이 이야기할 것을 조금 더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상담사는 혹시라도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언행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다시 면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인 처벌은 무엇인지, 발생을 했을 때 각 역할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직장 내 성희롱을 발생했을 때 우리 회사의 상담, 조사, 그 다음에 대응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제 절차가 어떻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직장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직장에서 발생을 하는 걸요.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은요. 회사 내에서 자율적 해결을 우선 노력을 할 것을 명시하는 것을 법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정말 2번 죽이는 일이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피해자는 그때
다른 것에 노크를 하는 겁니다. 뭐 뉴스에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쉬쉬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직장 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선 비사법적인 구제 혹은 사법적인 구제 절차에 따라서 지방고용노동관이라든지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양한 곳으로 이렇게 구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돼 가지고 내가 상담부터 조금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1350 고용노동 고객상담센터부터 여기와 같이 다양한 곳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수 있는 곳도 있으니까 이런 곳에 도움을 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서비스 월드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발생했을 때 묵시하지 않고 듣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은 충분히 반영해서 노력하고 있고 절차에 맞게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강사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정말 피해자에게는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정말 고통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거는 또한 여자뿐만 아니고 남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정말 근절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사님. 네, 맞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요, 누구에게나 득이 될 게 없습니다. 근로자는 물론이고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인 사회에도 해가 되는 행위죠. 하지만은 직장 내의 성희롱이 예전에는 직장 생활하려면 그 정도는 참아야지 이런 의식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옛날 사람 뭐 꼰대 이런 얘기가 들을 정도로 요즘 많이 변화는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직장 내 성희롱은 발생되고 있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고통이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지만은 지금 말씀드렸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그리고 발생했을 때 대응 이런 것을 잘 해주시게 되면은 직장 내 성희롱은 충분히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사님 정말로 감사하고 유익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옛날에 착하다라는 의미, 어떤 의미였나요? 저도 옛날에 착하다라는 말을 정말로 많이 들었는데,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다, 어른 말씀을 잘 듣는다, 이게 대표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 가이드라인을 어느 선까지 둬야 되는지 성인이 돼서까지도 애매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자, 하지만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 이게 무조건 나는 친절하지 못하고 무례한 사람,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나죠. 그것에 대해서 나를 소중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거절하는 습관 필요합니다. 또한 거절을 할 때 나는 하지 마요.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서 그것 또한 되게 조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만약에 내가 거절하는 표현, 하지 마세요. 이거 성희롱이에요.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나는 조금 내 이미지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다 하시는 분은 완곡한 표현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싫어요. 라는 표현을 난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죄송한데 이런 행동, 이런 농담 저는 듣기가 싫어요. 죄송하지만 더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거 하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칭찬은 굉장히 감사합니다만 머리 만지는 거는 피해 주셨으면 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소중한 여러분,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 때 타인도 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소중하게 자신 그리고 타인을 존중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 이경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현무 아나운서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